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신 연세대 보건대학원 전병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메르스 환자 8명 늘었습니다. 네. 수그러드는가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좀 늘어나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로 29일째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계속 지속되는 양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삼성병원에서 오늘도 5명의 그 새로운 환자가 병원에서만 네. 5명, 확인됐습니다. 전체적으로 8명.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14번 환자를 중심으로 한 환자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예. 어떤 면에서 이제 잠복기라는 것들이 한 번쯤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4회를 저희들이 지금 중심으로 해서 네. 격리 해제를 하고 있는데 예. 한 번쯤은 좀 더 그 자료를 좀 분석을 해보고 과연 그 14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지금 그 앞서 그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이 또 오늘 이제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방사선 기사인데 방사선 기사 같은 경우에는 14번 환자와 접촉을 했다고 하기에는 이 잠복 기간이 너무 길고요. 네. 아직까지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감염 경로가 네. 나오지 않았는데 11일에서 뭐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확진 환자들과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그 아마 보건당국에서 정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만 예. 응급실 내에 있었던 많은 이제 환자들이 예. 실제 그 이 방사선 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그런 구역까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제 그 동선을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예. 그러면은 아마 이 방사선 기사분께서 적어도 이 기간 중에 누구와 접촉해서 감염이 됐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 뭐 그런 자료는 아마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역 당국이 그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한 모든 외래 입원 환자에 대해서 뭐 사실상 뭐 전수 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응급실 그 이송 요원 예. 137번 환자분이 예. 그 증상이 있었던 날짜가 예. 2일부터 10일까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불특정 다수의 삼성 그 병원 방문객들이 예. 혹시라도 이 이송 요원과 접촉을 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 이용객들 전원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마도 그 접촉 그 어떤 시점이라든지 또 접촉 기간 그런 것들을 이 보건당국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전수 대상으로 해서 예. 그 증상 발현 여부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그 진단까지도 예. 실시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일부터 10일까지면 뭐 그 전에 그러니까 뭐 6월 2일 전부터 5월 20일 이 사이에 삼성병원 다녀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해제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잠복 기간이 지난 걸로 간주해서 네. 간주해서. 예, 이제 그 격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해제를 하되 예. 혹시라도 지금 뭐 잠복 기간이 계속 뭐 19일까지 그러게요. 나오는 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어쨌든 간에 그 격리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해서는 네. 본인 스스로가 잘 관찰을 해서 예.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보건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잠복 기간을 이제 2주로 보고 네, 의심 환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잠복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 또 격리 기간도 좀 길어지는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있겠네.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전체적으로는 예, 그걸 이제 보건당국이 아마 예.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현재 그 14회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네. 그 본인 스스로가 그 이후에라도 증상이 좀 있으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서 예.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런 전수조사가 근데 이전에도 삼성병원에서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놓친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 경우도 결국은 그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삼성병원 측에서 그날부터 이제 그 2일부터 10일까지 진료받았던 모든 분들의 명단을 다 파악을 해서 예. 그분들을 일일이 연락을 해서 뭐 그 방문을 요청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노력을 거쳐서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조사에 협조를 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예. 또 만에 하나 그 빠져나가는 분들 중에서 또 증상이 있게 되면은 예. 또 메르스 환자가 또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떠한 경우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이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진정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그 어제 40대 첫 메르스 사망자 발생했고 네.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지금 18명 네,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30대도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또 기저질환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사망하기도 네, 한 경우가 네. 몇 건 있었고요. 네. 메르스에 취약한 분들 어떤 분들이 좀 취약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 자체가 예. 예.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이 평소에 이제 만성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 예를 예. 들어서 이제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뭐 그런 류의 그 호흡기 질환, 그리고 또 당뇨병, 또 신장 그 기능이 안 좋은 심부전증 환자, 예. 또 심뇌혈관 질환자,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고위험군으로 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위험 증상이 있는 그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하고 예. 또 병원을 가더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그런 안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이 메르스 발생한 지 29일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의료진들의 고충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데 네. 그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저렇게 그 보호복을 입고 진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호복 그 체력-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마스크와 고글을 쓰고 있는데요. 예. 그것 자체가 이제 호흡도 곤란해지고요. 아. 또 시야도 또 이 습기가 차게 되면 또 뿌여지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피로 증상이 이제 아주 극도로 이제 달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따라서 이제 병원 당국에서 적절한 그런 이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도록 그 의료진들의 어떤 로테이션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예, 그래도 그분들은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게 뭐 메르스 치료병원 간호사가 편지를 보건의료노조에 편지 내용이- 네, 보내서 그렇습니다.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편지를 좀 보여주실까요? 예, 메르스 치료병원의 간호사가 이제 동료 간호사들을 이제 응원의 어떤 편지라고 할까요? 이제 편지 내용을 저희가 이제 담아봤는데 우리를 네. 보는 외부인의 시선 또한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절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명확해진 사실은 결국 메르스를 종식하는 일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네. 사실 그만큼 이제 뭐 절박한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묻어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의료인들은 이제 숭고한 그 사명감으로 예. 네. 그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본인의 감염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예. 이렇게 장기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큰 박수와 또 영웅으로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의료진 감염도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네. 이 방호복 자체는 전혀 바이러스의 침범이나 뭐 이런 우려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그 고글이나 마스크 그리고 장갑을 다 장착한 상태에서 예. 그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최대한 막았습니다만 네. 그 행위를 하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고글이 흘러내린다든지 네. 또 마스크가 또 이렇게 헐렁헐렁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댔을 때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그 오염될 수가 있겠는데요. 환자를 만졌던 손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했을 그렇죠. 때. 사실 뭐 요번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뭐 격렬하게 이렇게 네. 움직여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자기도 모르게 마스크가 고글이 벗겨진다든지. 흘러내려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고글을 올리려고 네네. 하다가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감염이 되는 사례가 생기는데 이번에 그 대전의 건양대학교 네네. 병원의 그 간호사분께서 그런 이 감염 경로로 이제 확인이 됐죠. 예. 독일에서도 지금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네. 전염자는 뭐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네, 우리랑 네. 조금 그 초동 대처를 좀 비교하는 그런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독일은 처음부터 200여 명을 갖다가 이렇게 격리 다 완전 격리 예. 조치를 해서 하고요. 예, 초동 네. 대처를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환자 처음 진료할 때부터 예. 네. 이분이 이제 중동을 다녀온 사실까지를 다 확인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메르스 바이러스와 그런 이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격리를 하고 예. 그래서 이분은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엔 다 완치가 된 상황이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합병증이 발생돼 가지고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
그런 경우로 알려져 있죠. 예, 이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메르스가 이렇게 이제 있는 사실을 알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그 보건당국이나 이런 데서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는 뭐 대처하는 부분이 우리보다는 조금은 좀 나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초동 대처는 조금 이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우리 메르스 사태를 불운과 미흡한 대응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 불운이라는 얘기는 일단 그 1번 환자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입국 과정에서 예.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저 질병에 대한 충분한 그 교육이나 홍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진료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전혀 얘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불운이죠. 예. 만약에 그분이 그걸 알았다고 친다면은 의료진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또 의료진도 그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서 초기부터 예. 완벽한 격리 조치가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은 불운이고 예. 그다음에 또 이 대응 미숙이라는 것은 그 많은 그 이 환자들과의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촉 사실을 초기에 보건당국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그런 저 감염의 연결고리가 진행이 돼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이 초기 대응 미숙이다 그렇게 네. 지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 사회에서 조금 이제 만연해 있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이렇게 불확실한 어떤 불안 뭐 이런 네. 뭐 이제 언론의 어떤 그런 뭐 책임도 이제 저희도 느끼는데요. 그런 점에서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지역의 한 그 전남 무안에서 주변 지인을 통해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온 이유만으로 네. 메르스 환자라고 이제 신고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네, 네. 뭐 이렇게 어디 뭐 그 병원을 갔다 왔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좀 두렵고 이제 일종의 뭐 낙인 효과죠. 예.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주의해야 사실 될까요? 예. 지금 뭐 우리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제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숨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저 친구 삼성병원 다녀왔는데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점은 그 다녀오신 분들 스스로가 예. 바로바로 이제 그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러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접촉자들이나 또 그런 그 의심스러운 그런 이 감염 경로가 있을 때 예. 그 당사자들이 제일 먼저 그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주심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뭐 지금 10세 미만 메르스 의심 환자가 뭐 지금까지는 음성인데 다시 한 번 네. 또 검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뭐 네. 5번이나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가래로 검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좀 더 힘들고요. 네, 또 정확한 그 반응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검사 방법은 일단 가래 말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보건당국은 이 검체를 이제 이 객담을 예. 채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인후두부 또는 비강 쪽에 이제 그 분비물을 면봉으로 이제 채취하는 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확실하게 그 판정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이 환자의 이 객담 양이 충분하다면은 그 검사 결과가 신뢰할 만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예. 이제 이 아이처럼 그 양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검사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그런 과학의 수준입니다. 지금. 예. 야. 네. 자,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어제 학교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메르스 네. 확진 판정이나 뭐 격리 조치 없어도 발열이나 기침 이런 네. 의심 증세로 등교하지 못할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네, 이런 네, 대책을 내놓았어요. 네. 뭐 적절한 아무래도 조치라고 뭐 보시면 아이들의 그런 또 이상 증상이 또 발열로 또 많이 나타나니까 네. 그 입구에서부터 이제 측정을 해서 예.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귀가해서 댁에서 이렇게 좀 그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